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치수기 명령은 지시선이에요. 지시선이 뭐냐 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도면을 보다 보면 이런 형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형태, 화살표 쭉 꺼져 있고 이제 쭉 수평하게 선이 전개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떤 코멘트가 적혀 있다 라고 하는데, 지시선이 사용되는 용도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지시선이 사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제 어떤 치수의 값을 측정해서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특정 부분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코멘트들을 내가 특정 부분을 지칭을 해서 거기다 달아준다의 개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는 거는 구멍의 사이즈를 지칭할 때 지시선을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뭐 특수한 나사의 형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복합적인 치수를 이제 한꺼번에 작성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이제 가공의 형태를 지칭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때 특정 부분을 화살표로 가리키고 특정 부분을 지칭해서 거기다 선을 이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코멘트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와요. C2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못따기 치수에도 많이 사용이 되죠. 못따기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할 때 저렇게 못따기가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는 부분에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지시선을 이제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시선을 작성하는 이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아마 챕터가 이제 되게 많이 분리돼서 강좌가 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독특하게도 이 지시선이라는 걸 작성하는 치수기 명령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M리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퀵리더라는 게 있고, 예.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명령들인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령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자 보면은 챕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챕터가 좀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서 이제 쪼개서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얘는 단순히 지시선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설정하는 설정값이 일반적인 치수 설정하고 별도로 또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또 설정하는 법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저는 퀵리더만 수업을 해요. 이거를 이제 리더를 세 가지 종류를 다 설명하게 되면은 이거 뭐 수업 시간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원래 세 가지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퀵리더를 많이 이제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데, 일단은 뭐 리더를 작성하는 형식은 이제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다룰 거는, 제일 처음에 다룰 거는 이제 M리더예요. M리더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리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리더,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마우스를 딱 갖다 대보면은 밑에 보면 M리더라고 돼 있죠. 그냥 리더라고 돼 있는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M리더예요. 리더라는 명령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리더를 사용하는데, M리더는 이제 M하고 리더는 이제 LEADER 이렇게 돼요. M리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ML 단축키로는 D예요. MLD. M리더는 MLD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LD 치고 엔터를 땅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를 작성할 수 있는데, 리더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지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한 점을 지정을 해서 딱 입력을 해주고, 나서 마우스를 잡아 당기시면 직교가 이제 꺼진 상태로 잡아 당기시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달린 선이 나와요. 화살표 달린 선이 나오는데, 이게 간혹가다 작성하실 때 지시선 하는데 화살표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화살표가 생기기도 힘들 정도로 살짝 빼놓고 화살표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좀 빼세요. 화살표가 보일 때까지. 그래야지 화살표가 보입니다. 화살표가 나올 만한 선의 길이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빼주고 나서 한 점을 찍고 나서 이제 글자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저렇게 나오죠. 깜빡깜빡 거릴 때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작성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리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M텍스트 기반 동작하기 때문에 끝낼 때는 빈칸을 딱 찍어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클로즈 텍스트 에디트를 딱 해주시면은 이제 끝나겠죠.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죠. MLD. 자, 이렇게 되는데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옵션들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점을 찍을 때 리더 랜딩 퍼스트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퍼스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옵션 사항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옵션을 이제 설정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 랜딩 퍼스트, 그다음에 컨텐츠 퍼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거의 개념이 뭐냐죠.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형식은 땅 찍으면 화살표가 붙을 이제 지점을 먼저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MLD하고 첫 번째 있는 리더 랜딩 퍼스트는 사선이 놓이는 점이 먼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하나 그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MLD 해서 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가 작성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포인트가 이제 3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화살표가 놓이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리더가 이제 랜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놓이는 포지션이 있어요. 이 3개 중에 3개인데, 첫 번째 옵션은 여기를 먼저 찍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찍는 거예요. 리더가 내려지는 부분을 먼저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면, 자, 아래쪽에다 이제 따로 할게요. 얘를 이제 보면서 하는 게, 비교해서 보면서 하는 게 나니까. 자, 여기서 이제 MLD 해서 리더 랜딩 퍼스트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 파란색이 이제 옵션 키라 그랬죠. L을 딱 입력을 하고 엔터 치고 나서 내가 한 점을 딱 찍어 보면은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작성에서 두 번째 찍는 점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 붙일 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작성한다 라는 개념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컨텐츠 퍼스트다 라고 하는데, 컨텐츠라는 거는 리더의 이제 뒤에 붙는 글자를 얘기해요. 글자. 그래서 이 글자가 내려지는 기준점이 우선이다. 그래서 얘를 먼저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점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은, 첫 번째 했던 옵션은 이제 여기를 먼저 찍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여기를 먼저 찍겠다. 이걸 바꿔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면, MLD 하고, 얘가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LD 해가지고 보시면 컨텐츠 퍼스트다. 그러면 이제 C를 입력을 해야겠죠. C를 입력하고 나면 글자 써지는 창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딱 내려놓으면 글자가 내려놔지고, 글자 내려놓는 걸 이제 m텍스트 기반이니까 렉탱글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글자를 먼저 써요. 똥똥똥똥 쓰고 나서 끝내야겠죠. 자, 끝내고 나서 화살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컨텐츠 퍼스트의 개념은 글자를 내려놓을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요점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붙여줄 화살표 점을 내가 나중에 입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지정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의해서 얘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포지션을 내가 입력을 한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을 먼저 입력을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바꿔놓으면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서 한번 이제 컨텐츠 퍼스트를 해버리면은 계속 컨텐츠 퍼스트인 상태가 돼요. 그리고 리더 랜딩 퍼스트를 해주면 계속 리더 랜딩 퍼스트인 채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옵션도 안 나왔던 게 하나 새로 생기죠. 리더 에로우 헤드, 화살표 머리가 추가적으로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H를 입력을 하면 다시 화살표를 먼저 내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바꿔주는 옵션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옵션은 좀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자, MLD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좀 보면은 다시 이제 화살표 기준으로 바꿨는데, 자, 한 점을 찍고 나서 나오는 옵션은 없어요. 그 다음에 랜딩 위치를 정해주고 글자를 작성을 하는데, 글자를 작성할 때 나오는 요 위에 글자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요 위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스타일은 글꼴을 바꿔줄 때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요 칸은 글자의 사이즈를 바꿀 때 사용을 해요. 글자의 사이즈를. 글자의 사이즈를 이제 바꿔줄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이제 스타일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 폰트를 지정을 할 때를 사용을 하고, 얘는 내가 직접적으로 폰트를 선택을 할 때, 글꼴을 바꿔줄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글자의 색상을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이제 맞춤이라고 하죠. 맞춤. 정렬되는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레프트, 좌측 기준으로 정렬할 거냐, 중앙 기준으로 정렬할 거냐, 아니면 우측 기준으로 정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우리 문서 편집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문서 편집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더 나아요. 이거를 뭐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고, 요거 이제 심볼 같은 경우는 기호 삽입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고, 컬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문단 나누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문서 편집기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렬점을 맞춰준다, 글자가 정렬되는 기준을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폰트를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효과죠. 볼드 굵게 써주는 거, 이탈릭 기울여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세부적으로 내려보면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옵션으로 가야겠죠. 자, MLD 옵션입니다. 자, 옵션 5를 딱 쳐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리더 타입이다 라고 하는데, 자, L을 치고 딱 들어가 보면, 자, 처음에 있는 게 스트레이트?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 이렇게 있는데, 자, 스트레이트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스트레이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리더 뽑으면 어떻게 돼요? 직선들이 쫙쫙 꺾이는 형태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되는 게 스트레이트. 그래서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거고, 지지선이 이제 스플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곡선 형태로 그려집니다. 곡선 형태로. 그래서 이제 P를 땅 치고 나서 이제, 자, 옵션에서 빠져나가려면 익사이트 옵션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지선의 형식을 제가 스플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X 빠져나간 다음에, 자, 첫 번째 점을 땅 찍어서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예, 휘어있는 선으로 나오죠. 예, 곡선의 형태로 지지선을 정의할 거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선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할 거냐, 아니면 곡선 형태로 지지선을 작성을 할 거냐를 정해주는 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자, 다시 한번 MLD 들어가서, 자, 옵션 치고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리더 타입 가서, 이번에는 논이다 N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옵션에서 빠져나가서 작성을 하면은 분명히 처음에 설정은 화살표를 먼저 내려놓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텍스트를 내놓으라는 창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옵션 사항을 보면 내가 분명히 이 전에 옵션을 바꾼 적이 없는데, 컨텐츠 퍼스트로 바꾼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컨텐츠 퍼스트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트 쳐서 끝내면 뭐예요? 화살표가 안 나온다. 뭐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논이에요, 논. 없어요. 뭐가? 지시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이유가, 이럴 거면 텍스트 명령으로 텍스트를 치면 되지, 지시선이 필요 없는데 굳이 지시선으로 가서 지시선을 없게 만들고 글자를 쓴다. 이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얘가 왜 있는 옵션이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텍스트로 그냥 글자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시선을 작성할 때 이제 지시선을 작성할 때 지시선의 선 종류를 직선 형태, 그 다음에 곡선 형태, 스플라인 형태, 그 다음에 없는 형태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MLD 들어갑니다. 자, 돌아가면, 자, 여전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옵션으로 가서, 자, 리더 타입을 저는 직선 형태가 좋으니까 스트레이트로 갈게요. 스트레이트로. 자, 그리고 X로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컨텐츠 퍼스트로 다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지선이 없다 보니까 컨텐츠 퍼스트로 자동적으로 바뀐 게, 자동적으로 이제 리더 어헤드로 이제
리더 에러 헤드 퍼스트로 바뀌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리더 헤드로 바꿔줄게. 에러 헤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옵션 들어가서 다음 옵션을 살펴보죠. 자, 그 다음에 리더 랜딩입니다. 리더 랜딩. 그러니까 리더 랜딩이라는 건 이제 뒤에 이제 써지는 글자가 내려지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리더 랜딩은. 그래서 이제 L을 치고 들어가 보면 자, 스트레이트, 스플라인, 논이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스트레이트로 돼 있는데 얘를 또 스플라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잠깐 스트레이트로 두고 리더 랜딩.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누른 것 같아서 자, 잘못 눌렀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리더 랜딩 쪽으로 들어오면은 yes 아니면 no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yes는 이제 랜딩 포인트를 지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no면은 이제 랜딩 포인트를 지정 안 한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no 해볼게요. 자, no하고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땅에서 이제 내려놓으면은 똑같죠. 동작 똑같은데 뭐가 차이점이 안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작성됐어요. 아까랑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제 yes로 해놓고 다시 할게요. 옵션 가서 리더 랜딩을 yes로 다시 yes로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어요. 자, 바뀌어 있어서 자, 이 상태로 딱 그냥 작성을 해보면 뭐예요? 수평선이 나오죠. 저 수평선을 리더 랜딩이라고 그래요. 랜딩. 그래서 이제 저 수평선이 없이 꺾인 선이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작성을 하겠다. 그냥 사선만 가지고 작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 리더 랜딩이 없다. 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랜딩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수평선 부분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제가 분명히 옵션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다시 바꾸질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션 가서 랜딩 A를 하고 없음 NO 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지시선을 작성을 하면 자, 랜딩이 없는 상태로 작성이 되는데 다시 MLD를 실행을 해서 옵션 안 들어가고 바로 다시 작성을 하면은 랜딩이 자동적으로 다시 생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MLD 이 멀티리더를 사용을 할 때 저기 옵션에서 바꿔주는 내용들은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만. 왜 일회성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멀티라인 스타일을 해서 스타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텍스트 배울 때도 똑같을 거예요. 텍스트 배울 때 이제 다중 텍스트인 이제 멀티 M 텍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M 텍스트를 쓰면서 이제 원하는 글꼴을 바꿔준다든가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스타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MLD 할 때 나오는 옵션들은 내가 순간순간 바꿔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옵션들을 영구 적용으로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세팅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저 항목은 저런 항목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죠. MLD.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선의 길이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랜딩 선의 길이를 어떻게 바꿔주느냐인데, 자, 옵션으로 다시 가면은 마찬가지 리더 랜딩으로 갑니다. 랜딩으로 가는데 이거를 내가 yes를 입력을 하시면은 랜딩선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게 나와요. 지금 기본으로 뭐가 들어있냐? 8mm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3mm로 줄여볼게요. 3mm로 줄이고 X로 빠져나와서 작성을 하시면 선이 짧죠.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내가 랜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랜딩선의 길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리더 랜딩으로 가셔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선의 길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의 길이, 랜딩선의 길이는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옵션에서 우리가 적용한 값은 일회성이다. 한번 바뀌고 나면 그 값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복됐죠. 원래 길이로 원복된다. 저걸 우리가 이제 영구적으로 바꿔주려면 멀티라인 스타일이라는 항목에서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죠. MLD. 자, 옵션. 자, 그 다음에 랜딩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 타입이다.
컨텐츠 타입은 이제 뒤에 붙는 거의 타입인데 지금 텍스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텍스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C를 치고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가능한지 보죠. 보면은 가능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블록과 m텍스트다.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m텍스트 글자 우리가 써주는 글자가 작성되는 건데 그럼 블록은 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블록이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원형으로 뭐 붙어있고 이제 거기 숫자 들어가는 거 요런 거죠. 요런 건데 그냥은 못 써요. 내가 원하는 블록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 블록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블록을 만드는 기반 하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직 블록 만드는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그건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블록을 만들면 그 블록을 갖다 붙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미리 블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런 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블록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조립도 같은 거 그리게 되면은 뭘 해주냐면 이렇게 부품 번호를 이제 따줘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5번 부품이다. 요 부분은 4번 부품이다. 요 부분은 2번 부품이다. 요 부분은 1번 부품이다. 이렇게 부품 번호를 따주는데 저걸 할 때 이제 저걸 내가 이제 일일이 원 그리고 텍스트 작성을 하고 저 지선 뽑아주고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작업할 수도 있는 거에 반해서 리더를 이용해서 리더의 콘텐츠를 블록으로 놔주면 내가 저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저 원형이 포함된 저거를 블록으로 한 세트로 묶어준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리더 기능을 이거 사용할 수 있다. 한번 해보죠. 자, MLD 하고, 자, 옵션을 들어가서 콘텐츠를 블록으로 바꿀게요. B. 자, 그러면은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래요. 우리가 블록을 만들 땐 블록, 내가 만들어준 블록마다 이름을 정해주는데, 내가 사용할 블록의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저걸 뭘로 만들었지? B로 만들었었나? A로 만들었나? 자, A로 한번 해보죠. 자, A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땅 찍으면 이제 여기 내려놓으면, 전에는 이제 텍스트가 작성이 됐잖아요. 땅 찍어서 내려놓으면, 이런 창이 떠요. 요 창이 뜨고, 여기다 내가, 4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OK 딱 눌러주면, 4번이 써진, 저 원이 딱 붙는다. 요 블럭이거든요, 요 블럭. 요 블럭인데 요 안에 그 숫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블럭에서 특정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텍스트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안에 값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풍선을 띄울 때 내가 일일이 저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얘만 가지고 빠르게 풍선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된다. 품번을 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우리가 블럭을 사용을 한다. 요 블록을 좀 구성을 좀 복잡하게 하면은 복잡한 형태의 것들을 이제 제어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따가 뭐 시간 나면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MLD 치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블록도 마찬가지 일회성이다 라는 게 딱 티가 나죠. 일회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일회성으로 동작이 된다라는 거죠. 할 때마다 옵션 들어가서 블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 불편하겠죠. 예. 자, MLD. 자, 그 다음 옵션으로 가보죠. 그 다음 옵션. 자, 콘텐츠 타입은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포인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M 치고 딱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포인트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이 포인트의 개수가 뭐냐인데 지금 이제 두 개예요. 두 개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두 개라는 게 뭐냐면은요. 자, MLD를 실행하고 첫 번째 점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텍스트 작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개예요. 한 번, 두 번 찍고 텍스트 작성. 자, 그러면은 저 개수를 늘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MLD. 자, 옵션 치고, 자, 맥스 포인트다. M 치고 나서, 자, 이거를 제가 3으로 늘릴게요.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한 번, 두 번, 선이 한 번 더 꺾여서 나오죠? 세 번. 선을 추가적으로 더 꺾어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찍혀야 되는 포인트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포인트를 몇 번을 꺾을 거냐, 지시선을 몇 번을 꺾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일회성이다. 즉, 늘려줄 때마다 옵션 들어가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4개 늘려주면 이제 한 번 더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포인트 개수 늘려주는 만큼 꺾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LD. 자,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죠. 자, 옵션.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앵글이라는 게 나옵니다. 퍼스트 앵글. 자, 퍼스트 앵글 F 치고 나서, 자, 여기다 내가 60도를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X로 빠져나와서, 자, 첫 번째 점 찍고, 자,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내가 마우스를 옆으로 길게 빼는데 수평하게는 전개가 되지만, 대각선은 각도가 고정되어 있죠. 몇 도로? 방금 전에 제가 지적했죠? 60도로. 60도로 고정해서 이제 첫 번째 퍼스트 앵글, 첫 번째 선이 꺾이는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 이제 60도로 딱 맞게 작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원래 지시선을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대충 잡아서 뽑아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지시선은 이렇게 서로 각이 안 맞으면은 도면이 깔끔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사용되는 지시선의 이제 각도는 제도법상에서는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시선들은 전부 다 60도로 맞추시는 게 정석이에요. 60도로. 도면을 작성할 때 60도로, 항상 60도 맞춰서 그리시는 게 정석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냐? 요 못따기. 못따기의 지시선은 요 못따기가 거의 대부분 45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랑 직각을 이루는 45도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이제 저 퍼스트 앵글은 60도와 45도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도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는 뭐 30도를 꺾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서로 다른 각을 혼용해서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30도로 맞췄으면 30도로 균등하게 모든 지시선들이 가는 게 좋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뭐 도면의 공간이 모자란다든가 아니면 치수를 60도로 뺐을 때 다른 치수선과의 간섭이 심한다든가 그럴 때는 뭐 특수하게 바꿔줄 수는 있는데, 기본은 이제 60도다. 그리고 못따기의 경우는 기본이 45도다.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난잡한 각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을 맞춰서 뽑아줄 때 퍼스트 앵글이라는 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을 맞춰서 이제 그려준다는데, 마찬가지로 일회성이겠죠. 다시 각도가 마음대로 기울어지죠. 자, 다시 한번 MLD 가서 이제 옵션 들어가서 이제 다음 옵션을 보면은 세컨드 앵글이 나오네요. 근데 이 세컨드 앵글은 같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 맥스 포인트예요. 맥스 포인트. 맥스 포인트가 두 개인 상태에서는 세컨드 앵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을 두 번 꺾어야지 세컨드 앵글이 나와요. 왜냐면 마지막 랜딩선은 무조건 수평이에요. 랜딩선은 무조건 수평이기 때문에 랜딩선의 각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드 앵글이 나오려면 일단 맥스 포인트가 3개 이상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퍼스트 앵글 F를 자 60을 지정하고, 세컨드 앵글을 30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시선을 뽑아보면 딱 60도 맞춰 나왔죠. 세컨드 앵글 뽑으면 뭐예요? 이쪽으로 30도, 아래로 가도 30도, 위아래로 30도밖에 못 가요. 두 번째 선을 뽑아줄 때 두 번째 선의 각도를 제한한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세컨드 앵글은 포인트 두 개만 찍어서 그릴 때는 의미가 없다. 맥스 포인트가 3개 이상일 때 두 번째 선에 대한 각도를 지정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옵션을 보죠. 다음 옵션을 보면은 익사이트 옵션이네요. 자, 옵션에서 빠져나간다. 네, 당연히 옵션에서 빠져나갈 때 아까 세팅하고 항상 빠져나갔어야 됐죠. 상당히 번거로워요. 저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옵션의 사양은 계속 확인을 제가 해드렸지만은, 한번 설정하면 그 설정 값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계속 이제 원래대로 초기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할 때는 일회성, 그러니까 멀티라인을 작성할 때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깐 바꿔야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옵션을 사용을 하고, 이걸 영구적으로 바꾸려면 결국은 멀티라인의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다루는 건 다음 챕터에 할게요. 다음 챕터. 요번 챕터에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챕터에서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을 낼 거냐? 뭐 우리 블록 쓰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블록 쓰는 거 좀 독특한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서클로
서클로 여기다가 반지름이 5인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다가 독특한 걸 좀 할게요. 자, 수평선을 하나 쭉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작성을 할게요. 여기다가는 폰번 텍스트 하이트는 2.5로 해서 자, 얘는 그냥 센터로 할까요? 센터. 그리고 나서 요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무브에서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다가는 수량 하고 톱 센터 글자 높이는 2.5. 자, 마찬가지 원의 중심을 잡고 수량. 자, 이렇게 글자를 하나 내려놓고 얘를 위치를 좀 옮겨 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 분명 하고 얘는 레프트 버텀으로 잡아서 자, 여기다가 딱 내려놓고 자, 하나 더 내려놔서 얘는 수정으로 그냥 갈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를 블럭으로 만들게요. 아까 얘 좀 독특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 B라고 이름을 주고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점을 잡고 오케이 해주면 재질 뭐 SS 41 분명 BL ATE 그 다음에 수량 2개 품번은 1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작성되는 블럭을 만들어 놓고 자, 얘를 MLD 자, 그 다음에 자, 리더 에로 헤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자, 콘텐츠 타입을 블럭을 사용을 하겠다 지정을 하고 블럭 B를 지정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면 X 땅 자, 내려놓고 자, 뭐가 나와요?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재질이 SM 45C 그 다음에 분명히 기어 저게 원래 SM45C니까 원래 제일 적어줄까요? SC480
그다음에 수량은 1개, 품번은 3번.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오케이. 이런 형태로 특수한 형태의 품번도 붙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블럭을 쓸 때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이 써지는 품번 적히는 이제 형식이 다른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정의해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럭 기능을 이용하면 지시선을 사용해서 품번을 붙일 때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 있다. 요게 이제 멀티 리더 작성법이죠, 작성법.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멀티 리더의 지금 옵션을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바꿔서 쓰고 있는 거를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 스타일을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